좀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나 여기 공감 못해. 대다수의 시민들은 향기 경제나 그 향기 산업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도로도 좀 내주고 허브원에다가 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수년 전부터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연구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공개를 안 한다. 왜 숨겨서 하냐?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한 후에 사업 내용들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시민들께 공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내는 시간 전국 기자회견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정읍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향기공화국 사업과 그리고 그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이 무엇보다 지역 주민분들께서 좀 궁금하시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전국방송 스튜디오에 정읍시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정읍 시민분들과 그리고 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민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읍시청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정읍시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기 경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요새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칠보산 관련 석산 개발에 대해서 시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좀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좀 여러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나눌 텐데 허심탄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내용은 아무래도 정읍시의 가장 좀 뜨거운 감자죠. 예. 이 향기공화국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이게 어떤 시책인지 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정읍 시민이 우리 정읍의 그 자랑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 정읍시에서 그 향기로 해가지고 5향으로 묶었습니다. 네. 그 5향 중에 하나가 정읍 사람들의 향기인 인향, 수려의 향기인 성향, 풍류 향기인 주향, 네. 맛의 향기인 미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의 향기인 하향, 이렇게 5가지로 향기를 이렇게 묶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읍의 그 인문학적, 문학적, 또 정신적, 자연적 자산을 정향이라고 합니다. 이 정향은 다시 말해서 정읍의 향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읍의 향기 5향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정읍 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 또 정체성을 높이고 네. 정읍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읍의 향기 공화국이고 정향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읍에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좀 집약해가지고 5향으로서 나타내서 이제 이거를 향기공화국으로 시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특별히 왜 정읍시에서 이 향기공화국을 추진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간 그 정읍 관광 산업의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었던 것들이 구절초와 단풍 등 관광 자원이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지만 네. 이게 그 계절적으로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고 또 시내권하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또한 그 주 선호층이 젊은 층이 아니고 주 중장년층이라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절초와 연꽃 등 향기 자원을 이렇게 통해서 향토 산업에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 보기는 했지만 네. 이게 대중화와 상품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향토 자원과 민간 투자로 조성 중인 구릉동 라벤더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네. 새로운 향토 자원의 산업 체계를 구축하는데 네.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향기 산업, 이 정읍시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뭐 제주도에서도 좀 추진을 네. 하고 있고 네. 이 좀 각광받는 트렌디한 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읍시만의 좀 경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정읍은 이제 도농 복합 도시이기도 하고 네. 또 다양한 특화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고 네. 사통팔달의 도로를 갖추고 있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 3대 국책 연구소 등 향기 관련 기술 개발과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좀 지역민분들께서 좀 가장 궁금해한 이슈들을 좀 이번에 좀 짚어볼 예정인데, 자, 이렇게 시가 강력하게 좀 향기 공화국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좀 일부 시민분들께서는 나 여기에 공감 못해 이런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향기 경제나 그 향기 산업에 대해서 네. 찬성하고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부 SNS를 통해서 네. 그 라벤더 농장 주변 사업에 대한 그 특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향기 산업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참 아쉬움으로 많이 남기는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간 침묵하고 있던 그 구룡마을 주민들도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정읍의 그 향기 산업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고 네. 또 필요한 논쟁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뭐 구량마을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찬성의 뜻을 내비쳤지만 일부 좀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하게 좀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서까지 좀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지난 12월 8일 날 네. 그 정읍시 의회 의장님과 그 일부 시민들이 그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네. 앞으로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향기 산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 보류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건의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 산업에 대한 부분은 정읍에 우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향토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네.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과 다르게 라벤더 농원에만 이렇게 그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희가 무엇인지 또 의심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자, 뭐 시민사회단체 그 우려되고 있는 부분을 좀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좀 가장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좀 사전 설명 없이 이 사업들이 좀 추진되고 있다. 여기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 건가요? 뭐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그 용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의회의 예산 협의도 충분히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하기 전에는 네. 그 마을 주민들이나 관계 단체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그 아울러 시민 설명회는 그 용역이 지난 9월 14일 날 끝났거든요. 네. 용역이 끝난 뒤에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들인데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네. 그 진행이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정읍시 구룡동입니다. 최근에 조성된 라벤더 농장 옆으로 칠보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새로 났습니다. 정읍시는 20년 전 패러글라이딩 동호회가 정상까지 길을 내달라고 민원을 냈고 이제야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곳에선 최근까지 주기적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10억 원이 투입된 공사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퍼플 라벤더로 향기 공화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모든 시민들이 지금 시각이 거기에 무슨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쳐다봐요. 라벤더 농장 인근에 조성된 가족 실습 농장을 두고도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40년 넘게 사용한 도로를 막고 라벤더 농장과 이어지는 도로를 새로 내겠다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계획을 수정해 기존 도로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마을 주민이 여기에 살고 있으면 길을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한테 의견도 물어봐 줘야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길을 없앤다 해서 그리고 왜 다니던 길을 놔두고 반대 방향에다 길을 냈는지도 궁금하고. 이 부분에서 좀 정읍시는 좀 어떤 입장인 건가요? 먼저 이제 라벤더 농원에 대한 부분으로 처음에는 민간인이 이렇게 사과나무나 포도나무를 이렇게 지금 과수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도에
유한회사 송인이라는 농업법인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고요. 네. 또 거기에 이제 올해까지 한 70억여 원 정도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해서 이제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일부에서 특혜로 주장하고 있는 그 마을 진입로 포장이나 또 네. 확장, 사방댐, 이 둔봉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수년 전부터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이제 검토해서 예, 해결 차원에서 해결도 하는 거고, 또 이제 거기에 영농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뭐 인도 개설이나 패러글라이딩의 그 조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네. 인도는 여기 그 인도에 대한 개설을 해야 하는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네. 인도라는 것은 그 산림 경영을 하기 위한 네. 목적이 가장 크고요. 네. 또 거기에 이제 임산물이나 또 거기에 뭐 그 조림 사업 같은 거 네. 이런 사업들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또 혹시 모르는 그 산불 예방에 대해서도 또 인도가 있어야 신소건이 그 산불을 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부분은 그 뭐 민선 일기라고 할까요? 뭐 초부터 이렇게 실보산에다가 그 패러글라이딩을 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네.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하게 되면 네. 우리 정읍시 경제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해서 건의해왔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뭐 지금 현재 그 나벤다 허브원이 우리 그 구룡동으로 들어와서 그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 정읍시에서는 이제 그 사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게 뭐 민원이라던가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좀 풀리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좀 시민분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 3월부터 이 향기공화국이라는 이 향기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에 좀 그 마무리가 돼가지고 네. 결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좀 공개를 안 한다. 왜 숨겨서 하냐? 이런 좀 뭐랄까 아쉬움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향기도시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은 네, 지난 3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9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네, 장장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또 그 관계자들 의견도 들었고, 네, 또 이제 저희들 시에서 간부들 의견도 충분히 이렇게 들어서 마무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향기도시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은 우리가 그 지금 오늘 내일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그 발전 전략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은 그런 사업들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 그 검토 과정에서 미리 외부에 이렇게 공개가 되면 자칫 그 이해 관계들 간에나 여러 가지 그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 오해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그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비공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그 타 자치단체 역시 또한 네, 그 연구 용역들도 그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이 이렇게 다 끝난 뒤에 이렇게 공개하는 걸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향기도시 발전 전략 연구 용역 결과는 관련 부서에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한 후에 사업 내용들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네. 시민들께 공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그 연구 용역 관련돼 가지고 좀 추가로 또 드릴 게, 그래도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대략적인 이 사업 방향이라던가 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 용역에 담은 내용들은 크게 네, 농업과 관광, 산업, 도시 재생, 브랜딩 5개 분야에 30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네, 그첫 번째로 그 농업 분야는 경관농의 확대를 위한 권역별 경관 작물 육성과 네, 악취 저감 방안 등 7개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산업 분야로 향기자원을 활용한 R&D 및 그 주력 상품 개발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네, 또 세 번째로 관광 분야로 라벤더 여름 축제 지원과 국립 치유숲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
네. 네 번째로 도시 재생 분야로 향기마을 및 향기거리 조성 사업 등 5개의 사업. 마지막 5번째로 브랜딩 분야로 향기도시 비전 그 선포식, 또 그 시민운동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향기공화국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혹을 좀 살펴봤는데 이 민선 7기 들어서 정읍시에서 좀 가장 중요한 시책 중 하나로 지금 예, 화두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감이나 좀 지지도 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좀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 지역민과 대화 좀 만들어 가실 생각이 있는지 예. 좀 궁금합니다.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그 추이를 봐가면서 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네. 의견도 이렇게 수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물론 지금도 그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뭐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그 시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 성공하면은 뭐 안주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다만 그 기존의 향토 자원과 연계하고 또 민간 사업자 및 관련 기업 적극적인 참여, 또 연계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추진, 시민들의 협조 등이 모든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라벤더 농원이 있는 칠보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버섯 재배사를 둘러싼 이게 좀 석산 개발이 아니냐 이런 좀 지역민들의 강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는 어느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석산 개발이 된다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 석산 개발이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산지 전용 신고가 지금 현재 버섯 재배사 신축을 위한 건축 신고가 이렇게 수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네. 버섯 재배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이렇게 조성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주민들께서 칠보산이 이게 석산 개발이 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민들께서 좀 가장 우려하고 계신 부분 좀 몇 가지 한번 여쭤볼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이 버섯 재배사 치고는 이 산지용 허가가 난 면적이 좀 지나치게 넓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요? 그 칠보의 그 버섯 재배사는 네. 임업인이 임산물을 그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 전용 허가가 아니고 네. 산지 전용 신고가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업인은 네. 부지 면적 10,000제곱평방미터 그러니까 3,000평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처리가 가능하고 현지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비탈면이 좀 노출이 되어 있고 이 산림이 해순이 좀 많아 보일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정리를 하면서 부지가 정리되고 비탈에 대한 그 경사면이 정비되면 네. 그리고 또 이제 버섯 재배사가 이렇게 신축이 되어서 들어서게 되면은 이러한 논쟁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정읍시가 이 재배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좀 절차상에 위법이 있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네.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반대 대책위에서 지난 그 전라북도 감사실에 네. 주민감사 청구를 10월 7일 날 접수를 했고 네. 또 그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청이 그 버섯 재배사에 대한 산지 전용 신고는 네. 적법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적정원이 신고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은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네. 감사 결과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칠보산 석산 개발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축 허가와 신고를 좀 가르는 게 바로 이 연면적이던데 네. 이 주민분들께서 이 연면적 즉 칠보산 그 칠보 버섯재배사는 이 신고가 아닌 허가를 해야 되는 연면적보다 큰데 왜 신고를 해줬냐 이 부분이 좀 강력하게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좀 그 세밀하게 좀 따져 보기는 했는데요. 네, 이 건축법과 그 같은 법 시행령에서 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에 네,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평방미터 한 60.5평 정도 됩니다. 네. 이와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평방미터 한 121평 정도 네. 됩니다. 이와 축사, 그다음에 작물 재배사, 이게 네. 버섯 재배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아니고 건축 신고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칠보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400제곱평방미터, 그러니까 121평 이하의 규모이고 또 거기에 그 3개 동을 신축하게 되거든요. 1, 2, 3동을. 네. 3개 동을 신축하게 되는데 각 동별 그 연면적이 183.75평방미터, 한 55.5평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3개 동 전체를 합쳐야 네, 연합계 연면적이 551.25평방미터 정도, 이게 한 166.7평 정도에 해당돼서 이것은 이제 건축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고 처리를 해 준 거고요. 칠보 버섯 재배사에 대한 주민들 의구심은 네. 3개 동을 합친 면적이 551.25평방미터, 400평방미터를 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와는 이렇게 맞지 않다. 기준대로 허가를 내주고 적법하게 신고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로 따져서 버섯 재배사를 다 합쳤을 때에는 신고 기준을 넘어섰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개별로 네, 나눠서 네, 보면은 네. 다 신고 범위안이 드니 문제는 없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관련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준비한 질문을 다 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좀 지역민분들께 정말 딱 전하고 싶은 이야기 예. 이것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게 예.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시 행정을 믿고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칠부산 석산 개발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행법상 지방도 사업 구호선이 가압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행정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연 환경을 훼손한다든가 또 이 부분을 현 상태로 유지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자든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주민과 함께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칠보면에 계시는 주민들보다도 더 시에서 각별히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전해드리는 전북 기자회견. 자, 오늘 그 정읍시의 향기공화국 사업과 그리고 칠보산 석산 개발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나눠봤는데요. 이 오늘 기자회견이 지역민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시와 지역민 간 소통이 좀 단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